안녕하세요. 단원상의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절개식 수술 봉합법, 뒷머리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두피 조직을 떼어내고 나서 어떻게 봉합하느냐, 이 봉합법에 따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봉합법에 따라서요, 의료용 스테플러를 쓰는 게 있고 실로 봉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용 스테플러는 봉합하는 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고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6년 한 13년 전에 이거 진짜 몇 케이스 해보고 그 뒤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스테이플러가 박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뒷머리를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참 의사는 편한데 비인간적인 시술이다. 그래서 봉합은 빠르고 쉽지만 환자분들이 힘들어한다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실로 봉합하는 거죠. 근데 실은 녹는 실과 안 녹는 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실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그런 흔치 않은 개념이긴 한데요. 시술하고 나서 가령 수술하고 2, 3일 이내로 해외로 출국해야 되는데 그쪽 가서 실밥을 뽑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에는 피부 바깥쪽에도 녹는 실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녹지 않는 실을 쓰고요. 그 녹지 않는 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일론 재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나일론이 염증 반응도 제일 적게 일으키고 탄탄하다 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일론 재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부 속층도 봉합을 하는데 그쪽에는 녹는 실을 당연히 쓰게 되고요. 피부 속에다가 안 녹는 실을 쓰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병원에 수술하고 제가 2차나 3차 수술하면서 그 절개 부위를 다시 절개했다가 피부 속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안 녹는 실을 썼더라고요. 근데 안쪽에는 녹는 실을 써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1층 봉합이냐 2층 봉합이냐가 있습니다. 1층 봉합은 피부 이렇게 층 중에 전체를 풀로 한 방에 떠서 봉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이 나중에 이 스티치 마크가 기찻길처럼 절개선이 있으면 수직으로 이런 흉터 자국,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레이어를 안 뜨고 위에만 살짝 한층 봉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를 뗐어요. 근데 위에만, 이 위쪽만 이렇게 봉합을 하면 밑에는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이 뜨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벌어지거나 흉터도 더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1층 봉합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봉합법이 우선이 됩니다. 2층 봉합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개 층이 있으면 모낭은 피하지방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모상건막층을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러니까 모낭의 아래쪽에서 봉합을 하고 위쪽에 피부층을 다시 피부 봉합을 하는 그런 2층 봉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1mm라도 흉터를 더 줄여보고자 밑에 모상건막층을 봉합을 하고 피하 진피층을 하나 뜨고 그 위에 피부층을 뜨고, 이런 3층 봉합을 꽤 많은 케이스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2층 봉합법하고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서 요즘에는 모든 환자에서 2층 봉합법으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바깥층을 봉합할 때 성형외과적으로 피부를 봉합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속 봉합법, 단순 봉합법, 그 다음에 수평 매트리스 봉합법, 수직 매트리스 봉합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봉합법에 따라서 다 좀 장단점이 있고 어떤 의사들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가가 다릅니다. 단순 봉합법은 이렇게 하나씩 한 땀씩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하나 봉합하고 커트, 하나 봉합하고 커트,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단순 봉합법은 절개선에
수직으로 봉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력을 견디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텐션이 아주 심할 때는 단순 봉합법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연속 봉합법은 여기서 시작해서 매듭을 진 다음에 쭉 가서 끝에서 매듭을 딱 짓는 거거든요. 단순 봉합법은 한 땀 한 땀 다 매듭을 짓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 봉합법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기찻길 같은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속 봉합법인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봉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실밥 제거가 쉽습니다. 단점은 성형외과의 기본 이론적으로는 장력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없는 부위,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이 연속 봉합법을 쓰는 부위는 눈꺼풀 같은데 텐션이 전혀 없고 부드러운 부위에 쓰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 이 절개한 부위는 연속 봉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2층 봉합, 스테플러는 쓰지 않고 아래층에 모상건막층 봉합하고 바깥층에 피부를 봉합해 줍니다. 꼼꼼하게 두 층으로, 아래쪽에는 녹는 실, 바깥쪽에는 녹지 않는 실을 쓰고요. 바깥쪽은 기본적으로는 연속 봉합법을 쓰고 텐션이 걸린다 라고 하면 중간중간 키 스티치를 단순 봉합법으로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도록 해주면 문제가 없다. 이거를 일일이 단순 봉합법으로 하는 거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찻길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실밥 뽑을 때 오래 걸리고 아파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밥 제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또 해외여행 가셔야 된다든지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실밥 제거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 성형외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눈꺼풀은 3일에서 5일, 얼굴은 보통 5일 정도, 두피는 7일, 배 이쪽은 한 10일, 그 다음에 관절 접힌 데라든지 이런 데는 한 14일 정도면은 실밥을 뽑아라. 그래서 이 날짜에 뽑아야만 스티치 자국이 가급적이면 안 남기고 뽑는다. 그래서 이 봉합을 하면 살이 붙는 거는요, 실은 붙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상처 회복,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살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붙도록, 예쁘게 붙도록 얘와 얘가 맞닿아야 하는 층끼리 붙이는 게 아니고 만나도록 딱 묶어 놓는 것이 실 봉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고 나면 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가급적이면 빨리 발사, 그러니까 이 실밥을 제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통 두피는 7일째 한다, 조금 안 좋으면 8일째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발 이식을 하고 난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10일째 뽑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아까 7일째 이후에는 불필요한 이물질인데 왜 10일째까지 놔두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냥 봉합이 아니고요. 이거는 살을 떼어내고 중간 부분을 떼어내고 양쪽에서 당겨서 텐션이 있는 상처가 되거든요. 단순히 절개를 딱 했다가 다시 봉합을 하는 거하고 떼어내고 당겨서 봉합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0일째 실밥 제거를 합니다. 물론 한 9일째 해도 대부분 괜찮아요. 빠르면 8일째도 합니다. 상처 봐서. 그런데 행여라도 벌어질까봐 저희는 10일째 하고 있고, 10일째 실밥 제거를 해서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수술을 해왔지만 벌어진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당뇨가 있다든지 그렇게 상처 회복에 조금 지연이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염증 소견이 있는지도 중요한 소견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8일이나 9일째 뽑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보고 판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FUE, Follicular Unit Excision이라고 얘기하는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수술은요, 대한모발이식학회에서 용어 정립을 한 정식 한글 명칭은 펀치 채취술입니다.